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동하는 길에 한 가지 재미나는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역 1층을 가면은 최근에 문을 연 카페가 있습니다. 아마 주체 어디서 문을 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공공 부분에서 문을 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카페 이름이 프리미엄 라운지입니다. 이름이 근사하죠. 프리미엄 라운지. 손님이 곁에서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가지고 한번 가격표나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22,000원을 받는데 11,000원 정도로 디스카운트를 하겠다.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더군요. 아마 사기업 같으면 그런 카페를 잘 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남은 공간이고 하니까 임대 수요 받기보다는 자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그런 카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부에 시설 투자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투자했을 겁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누구를 나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분들은 시장 조사도 했을 것이고, 고객에 대한 전망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토론을 했을 것이고,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아마 수억을 투자해서 또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아마 카페를 열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참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어떤 조직에 속해서 보수를 얻는 그런 삶이 아니고, 스스로 수주를 하거나 물건을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 일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이죠.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연구원을 몇 번 거쳤고, 그 다음에 2001년 또 2000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 16년째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사업가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1인 기업가다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어쨌든 10년은 조직 생활을 했고, 또 16년은 이제 스스로 수주를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직접 체험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봉급을 받는 분들, 뭐 관료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업가들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이나 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직접 경기가 불황이 됐을 때 매출이 줄고 이런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신상품을 출하해야 되는 것, 아주 기대를 갖고 신상품을 출하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것,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잠재 경쟁자가 출현해 가지고 사업에 일대 타격을 준다든지, 자기는 한 5년 이상 정도 갈 수 있을 거로 봤는데 기술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조직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필터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거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고, 낭만적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의 전체적인 그런 체제, 돌아가는 것을 관리 가능하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하이에크라고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이자 노벨상을 수상했던 분이, 현대사회가 점점 조직이 많아지는 시대로 갈수록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함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직을 떠나서 바깥 세상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대단히 충실하고 또 약간의 허점이 보이면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장밋빛 끄는 관점이나 시각을 많이 접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업가의 삶을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전문가들의 삶을 사업가들도 정확하게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가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지만 사회 전체의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론을 만들고 개념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 속에서는 사업가들이 그리는 삶과 전문가들이 그리는 삶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 100년을 보면은 수많은 사회적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사회적 실험에서 정말 많은 국가나 개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데도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지만 실제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틀을 만드는 사람들은 관료나 정치가나 전문가들, 지식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히 두 가지의 갈등이나 격차는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회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봉급을 받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시장의 역동성이나 사업가의 그런 불안정한 삶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이해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제도,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도 우리 사회에 보면은 뭐 청년 수당이니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오겠다. 물론 선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선이란 것은 인간 본성에 비추어 보면은 그런 제도가 실시가 됐을 때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약탈하거나 충분하게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의 바탕을 둔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사회 제도나 틀, 이념이나 이론을 만드신 분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의 본성을 좀 더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카메라를 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